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사 이영남입니다. 네, 아까 최윤규 소장님, 주제 강의해 주신 최윤규 소장님은 1년에 책을 몇 권이 읽는다고 했죠? 100권 정도 읽는 것 같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전 평생을 읽은 게 아직 100권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선생도 되고, 연구사도 됐습니다. 그죠? 그 비결이 뭔 것 같습니까? 엑기스만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족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전문직 시험 칠 때도 족보 받았습니다. 한무현 연구사님 족보 받아라 하셨죠? 그래서 네, 지금 교장 선생님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오늘 강의 교재,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연구원에서 내려온 족보입니다. 요거만 잘 보시고 요 책 있는 대로만 하시면 아주 우수한 연구학교가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들, 이 정말 요것만 보고 하면 100점이 되는데 요게 틀리면 큰일 나죠, 그죠? 여기 틀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교정부터 교장 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나중에 연구부장님 오시면 그때도 정호 교정을 하겠습니다. 연구부장님한테 전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틀리면 전 책임 못 집니다. 틀린 것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4쪽 보시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단에 김중식 연구사님이 아니고 지워주십시오. 김중식 연구사님 죄송합니다. 조보옥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꾸셨습니까? 초등학교는 안 바꿔도 되죠. 139쪽 보십시오. 139쪽에 보시면 서식 6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1-가에 서식 6 써놨죠, 그죠? 서식 6이 아니고 서식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을 하나 더 만들어 끼워 넣으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고치셨습니까? 그러면 142쪽 보시겠습니다. 네, 족보만 잘 보면 되시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고치시면 오늘 100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142쪽 보시면 6번에 나항 보십시오. 제출 1위 2015년 2월 6일인데 2014년 2월 6일로 해놨습니다. 그죠? 참 연구사들이 이렇게 거짓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항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당구장. 당구장 뭔 표시인지 아시죠? 네 번째 보시면 연구학교 요청기관 및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계획 거기에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및 지원 계획 및 운영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최초의 교육부에서 1분의 1로 해가지고 1년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야 요거 한 1년 더 연장해야 되겠다. 교육부에서 뒤에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2년차로 해놨는데 1년으로 그만 종결해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최초로 요 앞에 계시는 월곡초등학교 김유희 교감선생님께서 연구원에 계실 때 제가 맡고 있는 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때 연구학교가 수업 중심으로 주제를 해결하자 그런 기치를 가지고 작년에 수업 컨설팅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연구학교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수업 중심도 물론 유지를 하지만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만 주제 중심의 약간 비중을 좀 높여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및 수업 중심의 연구학교 컨설팅을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죠? 선배님이 수업 중심을 해놨는데 저는 주제를 한 개 더 덮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대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묻어가고 있습니다. 자, 추진 배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연구학교 아까 다른 연구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연구학교의 폐해 옆에서 보니까 배 아프거든요. 연구부장하고 수업 발표한 사람 몇 명만 수업하고 뭐 보고서 적당히 써가지고 쿵작쿵작하게 식으로 하고 나면 그 학교 선생님들 점수를 다 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 선생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를 통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는 연구학교 유공교 다산점을 100%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20%, 30% 주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권고사항을 경상북도도 받아들여가지고 100%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라고 선을 정해놓지도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교장선생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유공교원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 주면은 다른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과 차별화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안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평가단 보고 지역교육청 지난해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님들 여러가지 회의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볼 때 연구학교를 위해서 주제 중심, 수업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추진 목적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주제 해결 및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통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일반화를 통해서 학교 학교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교재에 보시면 연구학교 운영 규칙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 지침 이런 걸 읽어보시면 연구학교 운영 목적 일단 연구학교 담당실 교장 선생님과 연구부장님은 목적이 뭔지 방침이 뭔지를 파악하고 계시면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떤 운영의 철학, 연구학교 운영 철학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학교에 돌아가시면 하셔야 할 일이 학교에 가시면 제가 또 추후에 이 연수 끝나고 공문으로 학교로 다시 안내합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시고 그 학교에 정말 우리 학교의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 전문가가 또 이런 좀 수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연구부장님하고 직원들 협의를 하셔가지고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작년에 연구학교 가보니까 정말 이 교장 선생님 여기 안 계십니다.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장 선생님 지난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 보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고 뭐 잘해놨네 환경 되게 잘해놨네 뭐 저한테 어디 들었노 그래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어 가지고 그래 뭐 이야기 하시다가 정작 컨설팅 시간이 되시면 아이 뭐 연구사님 장학사님 뭐 컨설팅 교사님 잘 하시니까 나는 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럼 학교 뭐 돌아다니시고 좀 제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친분이 있는 분 모시지 마시고 주제 중심, 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는 뭐 장학사도 좋고 연구사도 좋고 아니면 대학 교수도 좋습니다. 그 분야의 주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든지 주제 전문가라든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 이론적으로 모장하신 분을 모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그 주제가 투입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컨설턴트를 모시는데 돈의 수업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수석 교사들도 계시고 수업명인 그 다음에 뭐 우수수업 동영상 연구원에 촬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진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대로. 자 그러면 종료하게 말씀드렸고요. 도내 지금 초등학교가 연구학교 69개, 유치원 하나, 특수학교 2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70개, 그래서 142개입니다. 오늘 교대 부설 오셔가지고 교대 부설까지 하시면 1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1, 2, 3권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컨설턴트 구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서는 7명이 나왔습니다. 7명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 7명 중에는 그 연구학교를 담당하는 연구사 1명 들어갔고요. 그 연구학교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장 장학사님 들어갔습니다. 그죠? 둘이 빼면 순수 컨설턴트는 5명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5명까지 모실 필요가 없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교재에는 18학급 미만은 뭐 3명 정도 모시면
장학사 연구소까지 하면 5명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학교는 한 5명 정도 모시면, 컨설턴트를 5명 모시면 장학사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7명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기적으로 써놓은 거지, 이게 법은 아닙니다. 그죠?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이 학교로 내려드리는 컨설팅 비용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컨설팅을 위해서 원래 60만 원 드립니다. 그죠? 컨설팅 비용 안 드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학교에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 안에서 컨설팅을 계획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교장 선생님 판단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한 명의 컨설턴트 인촉하실 때 이걸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딴 데 또 하는데 컨설팅 나갈 데 있습니까? 연구학교 담당하는 데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작년에 보면 이제 어떤 컨설턴트 막 2개, 3개, 4개 막 그 선생님은 연구학교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속 학교에 좀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1명의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지 않는 걸로, 이 법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약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업무 담당 연구사. 그러니까 업무 담당 연구사 누구죠? 접니다. 이름 뭔지 아시죠? 네,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예산을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담당 연구사. 여기 지금 우리 연구사님 다 앉아 계신데, 컨설팅단, 그러니까 지원단이죠. 컨설팅단을 관리합니다. 그래 학교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하실 때 반드시 학교 담당, 지도 담당 연구사님하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연구사님이 학교별로 계획서를 읽어보시고,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사님도 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 학교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연구사님하고 반드시 컨택을 하셔가지고 미리 좋은 연구사, 좋은 컨설턴트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그쪽 그 학교에서 섭외한 컨설턴트하고 저하고 전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컨설턴트하고 저하고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미리 전화해서 좀 어떻습니까? 의견도 교류하고 그런 쪽으로 좀 도움 주십사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좀 그런 애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연구사하고 컨설턴트 구성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주셔야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컨설팅단은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데요. 현황 파악 자료를 미리 주셔야 되죠. 컨설팅단에게 미리 주셔야 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주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 줄 만한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제를 구현할 것인지 미리 수업 지도안도 컨설팅 나가기 전에 주고받고 다감 첨삭지도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학교에 제가 나가보니까 저는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잘 돌아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당일 하루 쇼하는 학교에 가보니까 저거 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말이 자꾸 많아지니까 나올 때 교장 선생님 보기도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하고 가고 나니 저거 벨라닥하고 욕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미리 교장 선생님 정말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관별 업무 추진 요거 보시면 연구원에는 컨설팅 계획 수립하고 사전에 또 컨설턴트들을 학교별로 위촉된 컨설턴트들을 연구원 요장소에 모시고 저희들이 연수를 한번 합니다. 4월 중으로 연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결과도 분석합니다. 그러면 연구학교는 뭘 하느냐? 컨설팅단 조직하고 학교 현안 분석해서 그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나중에 결과 보고합니다. 그 다음 우수 사례 보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들 많이 오셨죠? 지역교육청에서는 뭘 하시느냐? 우리 지역교육청 연구학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은 컨설팅 하는 순간에 참여합니다. 그죠?
컨설턴트로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컨설팅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지도하셔야 됩니다. 연구학교 예산 사용 방법은 요 책안에 족반에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의 당일날 2분의 1차년도 학교는 중간보고하죠. 그죠? 후반기에 중간보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보고 과거하고 달리 중간보고가 뭐냐 하면 이 컨설팅입니다. 그죠? 이 컨설팅으로 관내 선생님들 많이 불러가지고 하셔도 되고 컨설턴트들만 불러서 1차년도니까 중간보고에 컨설팅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죠? 교장 선생님 너무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학사님 또 보고에 당일 행사 지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구부장 전화 와가지고 뭐 식장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무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사님, 그 연구사 소관 아닙니다. 지역청의 담당 장학사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담당 장학사님은 일반화 자료가 만들어지고 학교별로 보고서가 나오면 지역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도록 안내 이 책장에 족반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장학사님은 지역의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새로 연구학교를 뭐 한번 해볼 사람이 있으면 교육청이 찾아오면 야, 뭐 전에 어느 학교 보고서 좋더라. 이런 쪽으로 한번 너도 한번 해봐라. 라든지 일반화 확산에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추진 일정은 일정표를 이 교재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요. 또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문을 반드시 냅니다. 자, 컨설팅 절차는 자 컨설턴트를 지금 먼저 위촉을 해야 되죠. 위촉을 하고 학교별로 컨설팅을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컨설턴트가 있는 학교 그리고 연구원 그 다음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컨설팅 일자를 잡아서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장학사님들이나 연구사님들 막 돌아다니죠. 그죠? 물론 전부 해보신 분 알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 그다음에 학교 담당 연구사님하고 날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받으면 컨설턴트와 연구사 장학사는 사전 진단하죠. 그 학교가 어떻다. 사전 진단하고 컨설팅에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실시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1년차 있죠. 1년짜리 연구학교. 그 다음에 2번에 2년차. 2년짜리인데 2년째 됐다. 3번에 3년차. 3년짜리인데 3년째 됐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주제 및 수업 중심 컨설팅을 전반기에 실시한다. 1학기 안에 실시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에 1년차, 3번에 1년차, 3번에 2년차 학교는 중간보고회 시에 그러니까 2학기에 한다는 거죠. 2학기에 실시합니다. 중간보고회는. 그런데 영역에 따라 일반 수업 컨설팅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주제에 따라서 수업을 구현하기에 좀 곤란한 게 있거든요. 그럼 주제하고 상관없어도 일반 수업 컨설팅, 연구학교 하면 수업을 제대로 잘해야 되니까, 그죠? 제 억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에 관계되는 것도. 자, 학교 체육, 여기 있습니다.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창의인성 모델학교 사업, 요거는 사업비 포함.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별도의 컨설팅 예산을 우리가 학교별로 60만 원 컨설팅 예산 주는 걸 안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받는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행정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선고사님 지금 시계를 잡고 보고 계시는데, 자, 그럼 연구학교 현황표 4월 4일까지 제출인데, 여기 어디 있냐면 행정사항이 몇 쪽에 있느냐면요. 139쪽부터 있습니다. 139쪽부터 있는 건데 제가 PPT로 적어놨는데 반드시 학교에 가셔서 교장선생님 여기에 있는 행정사항하고 뒤에 부록에 있는 각종 서식하고요. 그 다음 164쪽 보십시오. 164쪽에 보시면
연구학교 업무 추진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 일정표는 교감선생님 반드시 복사해가지고 교감선생님 앉아있는 책상 여기 밑에 끼워놓고 요 날짜대로 연구부장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요것만 딱 깨고 계시면 연구부장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 주무할 때 교장선생님이 요 날짜까지 저는 뭐 활동하느라고 바쁜데 요 날짜 뭐 했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말하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실제로 수업하랴 뭐 하랴 다른 보고하랴 연구학교 하랴 정말 바쁜데 교장선생님께서 혹은 교감선생님께서 요번에 되고 있나 조금씩 점검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연구학교 유공교육 가산점 문제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연구학교 활동에 동참하고 수업 지도에 직접 참여한 교사만 학교장의 직인 그리고 사인 그리고 실무자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은 연구원을 합니다. 전자문서로 하는데 원래 바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하실 때 양식이 있습니다. 저 서식 결과 161쪽 한번 보십시오. 연구학교 근무교원 명부는 예년에 있던 건데 그죠? 162쪽에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표시에 나타내 주시고 제가 제출에 보내드린 요걸 작성하셔가지고 교감선생님이 직접 연구원으로 담당 연구사님한테 그 학교 연구학교 지도 담당 연구사님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로 보내주시고 틀렸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담당 학교 연구학교 담당 연구사님하고 대면해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수업에 참여하고 유공교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승진 점수 낼 때 그리고 이동 점수 낼 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 서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학교에 이름만 담고 있었다고 해서 책자에 이름 한자였다고 해서 별로 공도 없는데 다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 반드시 돌아가셔가지고 다 주지는 않는다. 선택권은 내한테 있다. 반드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구부장님들은 차후에 우리 이해걸 실장님께서 통계 연수할 때 다시 옵니다. 통계 활용 연수할 때 다시 와가지고 연구부장님들만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짧게 끊으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끊었는지 뭔 이야기 잘했는지 그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